이어서 계속 풀겠습니다. 7번. 직육면체의 부피는 280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 직육면체의 높이를 구해보세요. 보면은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7 곱하기 8 곱하기 네모, 이 높이를 네모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7 곱하기 8 곱하기 네모는 그 값이 280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7 곱하기 8을 먼저 해서 56 곱하기 네모는 280이 나올 건데, 여기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나, 뭐 1, 2, 3, 4, 5, 6 이렇게 넣어서 푸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르게 이제 나눗셈식으로 바꿔서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나눗셈식으로 바꿔서 푸는 거를 주로 활용하는 편인데,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듯이 숫자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네모는 15라고 해보세요. 그럼 네모에 들어갈 거는 3이죠. 이 3을 어떻게 구합니까? 10, 봐봐요. 5에다가 몇을 곱했더니 15가 나왔어요. 15는 5에다가 몇을 곱했을 때, 반대로 네모에다가 5를 곱했더니 15가 나온대요. 그러면은 15에서 다시 5를 나눠주면은 네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15 나누기 5는 네모. 이런 방식으로 식을 정한다면요, 이 식은 280 나누기 56은 네모가 될 거네요. 그러면은 세로셈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280 나누기 56이고요. 여기는 불가능하죠. 여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1의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5는 25니까 대략 한 5 정도 되나 볼게요. 6, 5, 30, 5, 25, 280 딱 떨어지네요. 그래서 직육면체의 높이는 5cm가 될 겁니다. 8번. 두 직육면체는 부피가 같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한 그 결과가 같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친구 이 네모를 구해야 되겠네요. 네모 곱하기 4 곱하기 4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얘는 6 곱하기 3 곱하기 8이랑 같대요. 그러면은 6 곱하기 3은 6, 3, 18 곱하기 8이기 때문에 8, 8에 64, 8, 1은 8, 144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을 모두 지우고 네모 곱하기 4 곱하기 4는 144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네모에다가 4를 곱하고 또 4를 곱했더니 144.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144에서 4를 또 나누고 또 4를 나누면 네모가 나오지 않을까요? 곱하고 곱해서 나온 게 144니까 나누고 나눠주면 반대가 되겠죠? 또는 나누기 4 나누기 4 하지 말고요, 그냥 4 곱하기 4를 먼저 계산해서 144 나누기 16을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44 나누기 16으로 해볼까요? 몇이 나올까요? 9 해볼까요? 9? 6, 9, 54. 9일은 9, 144가 나오네요. 그랬을 때 이 네모가 9다. 이 네모가 뜻하는 거는 첫 번째 직육면체의 가로의 길이 9cm. 9번. 작은 정육면체 여러 개를 다음과 같이 쌓았습니다. 쌓은 정육면체의 부피가 216세제곱센티미터래요. 작은 거 하나에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라네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로 보이네요. 일단 우리가 216세제곱센티미터인데 이게 몇 개일 때 얘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로가 3칸, 3개, 그 다음에 3개씩 3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또 3층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 요 작은 친구가 몇 개 있는지를 구하려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했을 때
이 친구가 3, 3, 9, 9, 3, 27 27개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216 세제곱 센티미터는 27개의 이 친구 있죠. 이 작은 친구 27개가 있는데 이 친구가 각각의 부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피가 네모라고 했을 때 이 부피가 지금 27개만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은 216은 27에다가 네모를 곱한 거죠. 반대로 네모에다가 27을 지금 곱한 거니까요. 곱해서 216이 나왔으면 216에서 27을 나누어지면은 네모가 나오겠죠. 네모는요 216 나누기 27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16 나누기 27 8 정도? 8 해볼까요? 8? 7, 8은 56 딱 떨어지네요. 21 그러면은 봐봐요. 우리가 지금 구했어요. 이 네모의 값이 8이래요. 네모는 8인데 이 네모가 뜻하는 게 뭐예요? 한 모서리의 길이입니까? 얘는 이 한 조각, 작은 조각 한 조각의 부피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8이 나온 건데요.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한 모서리를 얘를 갖다가 지금 3번 곱해 준 거예요.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은 8이래요. 그러면은 어떤 숫자를 3번 곱해줘야 8이 나올까요? 1을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잖아요. 그러면 2 해볼게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는요? 2, 2는 4, 4, 2, 8, 8 나오네요. 그러면은 다시 작은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몇이라고요? 2cm구나.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갈게요. 10번 직육면체 모양의 카스텔라를 자른답니다. 지금 보니까 직육면체 모양인데요. 이 친구를 정육면체 모양으로 자르려고 한대요. 그랬을 때 뭐 정육면체 모양이라면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cm씩 막 이만큼만 자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2cm로 자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몇 cm까지 그 중에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 딱 하나만 만들려고 하네요. 그러면은 1cm, 2cm보다는 훨씬 커야겠죠. 그랬을 때 봐봐요. 지금 가로가 15cm예요. 그래서 난 그러면은 가로 세로 높이 모두 15cm로 할래 라고 봤더니 여기 가로는 지금 15cm 좀 안 보이네요. 그러면은 노란색 보이겠죠? 나는 가로를 15cm만큼 만들 거야. 그리고 세로도 지금 15cm만큼 쓸 거야. 좋아요. 하지만 높이가 10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15cm짜리 정육면체 모양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20cm짜리 마찬가지죠. 가로는 지금 20cm가 가능한데요. 높이도 10cm고 그 다음에 가로도 15cm이기 때문에 20cm짜리는 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길이가 길어야 되니까 10cm로 볼게요. 10cm. 이 10cm 같은 경우에 한 변의 길이를 10cm로 하려면 지금 높이는 10cm 가능하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세로도 10cm만큼 가능해요. 지금 이렇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로도 15cm니까 이렇게 5cm 정도만 빼면은 이만큼 10cm짜리 이 정육면체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이 정육면체 지금 나머지 부분은 정육면체로 만든더라도 조금 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높이가 10cm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정육면체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15cm, 20cm, 10cm 각각의 크기로 자르려고 했을 때 가장 짧은 10cm 크기로 모든 모서리, 그러니까 가로, 그 다음에 세로 나눌 수 있고요. 하지만 15cm와 20cm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쌤이 얘기했던 대로 10cm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10cm인 정육면체의 부피, 그러면은 10cm를 3번 곱해주면은 10 곱하기 10은 100, 100 곱하기 10은 1000. 1000인데 단위는 뭐다? 세제곱 센티미터다. 콤마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11번. 부피가 72세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이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내 마음대로 정해서 표를 완성해 보라고 하는데 각 모서리의 길이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는요, 분수 같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1, 2, 3 이런 숫자들을 얘기합니다. 개수 셀 때 쓰는 거요. 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72도 돼요. 가로, 세로는 1cm밖에 안 되는데 높이가 72cm, 엄청 높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4 곱하기 9도 됩니다. 2, 4, 8, 8, 9, 72. 이거를 여러분이 하나씩 숫자를 넣어서 표현을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조금만 다르게 해보면은요. 72cm를 나눠봐요. 72는요. 몇이랑 몇을 곱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한 8 곱하기 9 정도? 8 곱하기 9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요. 8 곱하기 9는 지금 2개만 곱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조금 더 쪼개보세요. 예를 들어서 9를 쪼개볼까요? 9는 몇 곱하기 몇으로 할 수 있어요? 3 곱하기 3. 그러면은 8 곱하기 3 곱하기 3도 가능해요. 이런 예시로 뭐 8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8을 또 쪼개볼게요. 8은 뭐 4 곱하기 2죠? 그 다음에 뭐 3 곱하기 3은 그대로 갈게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아까 가로 세로 높이가 지금 2, 4, 9인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묶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가로를 4, 세로를 6, 높이를 3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네요. 4 곱하기 6 곱하기 3. 그럼 4, 6에 24, 24 곱하기 3은 72가 나오고요. 또 나눌 수 있어요. 4를 또 쪼갤 수 있죠. 2 곱하기 2로.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적어주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네요.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가로가 2cm일 때 세로가 6cm, 그 다음에 높이가 6cm일 수도 있겠네요. 뭐 2 곱하기 6 곱하기 6. 또 이거 좀 순서만 바꿔도 되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가 1, 1, 72잖아요. 이거 가로를 72, 세로 1, 높이 1로 둬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차시 분량의 수학익힘책을 나누어서 풀어보았고요. 이번 차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헷갈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2쪽에서 83쪽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했어요.